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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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무비 잡학입니다. 넓고 신박한 꿀팁이 터진다. 헤알못을 탈출하고 싶다면, 연애, 사랑을 잘 하고 싶다면 합격하려면 독직해 포인트로만 알려드릴게요. 오피셜로 팩트체크. 내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내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저거 꿀팁인데 하는 것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무비 잡학입니다. 민호 씨나 저나 이 최고다 오션을 하면서 점점 패션을 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저의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최고다 옵션 스타일 팀의 힘이랄까?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의 스타일 팀이 정말 일주일 내내 저희한테 맞는 옷을 일단 구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헤알못인 우리를 걷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스스로 페피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영화 속 패션을 보고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제 일강은 패션입니다. 저 최근에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다시 봤는데 남녀 주인공 의상을 보고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행 돌고 영화 내용이 낯선 여행지에서 하루 동안 빠지는 사랑이다 보니까 이 남녀 주인공이 모두 단벌 신사예요. But I feel like we have some kind of connection, right? Yeah, me too. Yeah, right. Well, great. So listen, here's the deal. This is what we should do. You should get off the train with me here in Vienna and come check out the town. 극중 셀리는 영그레이 티셔츠에 짙은 브라운 슬립 드레스를 레이어드해서요. 허리에는 체크 셔츠를 두르고 백팩을 딱 메고요.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내추럴한 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남자 주인공 제시는 이 티셔츠에 바지 그리고 가죽 재킷. 사실 이게 단데 영화를 보는 내내 화면이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 캐치하셨나 모르겠어요. 보다 보면 주인공들의 의상 변화가 있거든요. 우연히 열차에서 만나 같이 비엔나 여행을 하면서 사랑에 빠진 셀린과 제시는 밤이 되자 공원에 누워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 장면에서는 티셔츠 없이 슬립 드레스만 입는 것으로 과감한 스타일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보다는 뒤에 등이 좀 많이 시원시원하죠. 두 사람이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인 것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 셀리는 반팔을 입고 또 제시는 처음에 이 자주색 터틀넥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내려서는 가죽 자켓을 또 다시 입다 보니까 비엔나 날씨가 도대체 어떤 거야? 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LP 가게에서요. 가죽 자켓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다시 나오는데 보는 저의 눈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더워도 가죽 재킷 예나 지금이나 포기 못하죠. 제시의 가죽 자켓과 함께 딱 이맘때 슬슬 구비해야 할 이템이 있죠. 바로 코트. 저는 영화 킬 유어 달링의 헤링본 코트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리포터 팬으로서. 배우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자라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본 영화인데요. Is only interesting if life is wide. 보다가 극중 루시앤카 역을 맡은 배우 데인 드한에게 제대로 입덕한 영화였어요. 입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댄디한 남친 룩 때문인데요. 그 위에 멋스럽게 입고 나오는 코트가 바로 헤링본 코트인데요. 1940년대 의상이고 영화 자체도 7년 전 작품인데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요즘 헤링본 무늬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데인 드한 스타일로 조금 입고 온 거거든요. 이게 오늘의 남친 룩? 전혀 몰랐구나. 우리 할머니께서 혼자 되신 지 몇 년 됐는데 우리 할머니의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친 룩. 왜냐면 이게 1940년대 스타일이니까. 맞아. 6070의 마음을 그냥 아주 한 번에 그냥 사로잡을 룩이다. 6070의 데인드한이다. 그렇죠. Perfect. 헤링본 코트를 입고 나오기 전에 도서관 책상 위에서 책 글귀를 말하는 루시앤 카를 앨런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 루시앤 카가 니트 안에 셔츠를 입고 남색 반코트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남색의 베이지는 국룰이다. 이거는 그냥 특히 대학생 보는 이 친구분들 소개팅 나중에 나갈 때 이렇게 입으면 이거는 프리패스다. 이거는 깔 수가 없다. 이렇게 누나가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회색 니트에 청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또 스트라이프 재킷을 입는 이런 부분도 실패 없는 남친 룩이죠. 데인드한 스타일이 30대 초중반의 남친 룩이라면 20대 남친 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패션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의 정우성 패션입니다. 네가 이민이니? 넌 내 노예야. 사실 영화 속에서 극중 정우성 미니 입고 나온 옷이 거의 대부분 청바지나 면바지에 체크 무늬 남방, 후드 집업처럼 뭐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잘못하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기 쉬운 청자켓 패션, 위아래 청청. 사실 가장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멋있기 쉽지 않은 룩이에요. 대신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한 스타일이라 누구나 그리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어서 기본은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미니 로미를 만나러 오는 장면에서 면티에 남방 셔츠를 입고요. 면바지를 입었는데 정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 꾸안꾸 룩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건 정우성이니까 이제 잘 어울리는 남친 룩이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우성이니까 뭔들인 거지. 난 그냥 평범하게 살래. 남자들이 비트로 일상 룩을 배웠다면 이 영화 하나면요. 여성 시청자분들 정말 여친 룩 완전 정복입니다. 아델라인 멈춰진 시간이에요. 교통사고로 무려 100년 동안 29살의 나이로 사는 여인 아델라인의 이야기인데요. Adeline will henceforth be immune to the ravages of time. She will never age another day. 다이어트 욕구를 부르는 사실 영화예요. 입고 싶은 옷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 100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 세기의 패션 변천사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20년대 유행하던 클로셰 모자부터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영향으로 수수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장면 저 너무 예뻤거든요. 그때 시대 상황도 반영을 했고요. 1960년대 뱅헤어나 꽃무늬 스카프 같은 히피한 스타일 정말 시대에 맞게 잘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룩, 데이트룩, 등산복, 파티드레스, 떡볶이 코트 등 적재적소 의상 컬렉션이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그냥 영상 화보 같은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를 위해서요. 2002년도에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은 물랑루즈 의상팀이 뭉쳤다고 하는데 의상감독 앵거스 스트레이티는요. 디자이너에게 이 영화는 한편의 대소사시 같은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시대 고증을 위해서 의상 잡지, 책, 고전 영화들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패션을 다루는 영화들도 많죠. 특히 디자이너의 생을 그린 작품은 그 디자이너 스타일을 따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영화 생로랑도 그중 하나입니다. Oui, bonjour. Yves Saint Laurent à l'appareil. I just want to make the Saint Laurent dress. 우리가 아는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전기 영화인데요. 영화 초반부터 등장하는 여성에게 남성용 정장 바지를 입히는 장면. 이브 생로랑은 실제 패션 업계에서 최초로 여자에게 남성의 수트를 입힌 디자이너이자 최초로 군복을 여성용 의상으로 재창조하고 또한 레오파드 패턴을 최초로 선보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초반에 1960년대 다양한 디자인의 여성용 바지 정장을 입은 마네킹이 쭉 나오는데 뭐 저는 지금 컬렉션이다, 뭐 지금 시대 옷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옷들이더라고요. 이를 시작으로 영화 속 패션을 보면요. 아주 실용적이고 모던한 의상을 디자인해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브 생로랑을 다룬 또 다른 영화 이브 생로랑과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브 생로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피에르 베르제 이브 생로랑 재단에서 디자인을 허용을 하고 또 실제 이 의상을 77벌 정도를 다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준 영화인데 생로랑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덕분에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상상을 조금 더 보태서 더 멋진 의상들로 볼거리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가장 명장면은 역시나 마지막 런웨이 패션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과 술로 이브 생로랑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도 패션에 대한 열정과 영감은 최고에 달하는 장면이었죠. 생로랑은 음악과 함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오늘날의 패션쇼를 처음으로 시도한 인물이라고 해요. 특별해지고 싶은 날 이 영화를 참고해서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로망을 실현시킨 패션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패션 왕. 미안. 형님이 오늘 아침에 못 자왔으니까 너 그럼 매장부터 찍고 와. 알았어. 빵셔틀 담당 우기명이 우연한 기회에 패션왕 남정의 서사를 받고 인싸로 거듭나는 내용인데 첫 장면부터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원작자 비안84가 우기명 무리 중 한 명으로 빼꼼히 출연하는데요. 정말 찰나로 나와서 잘 캐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는 당시 인터스텔라와 맛부터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다소 명예로운 실패를 맛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패션은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혹할 교복 패션들이 나오는데요. 우기명의 시각포기 헤어스타일과 망토 교복, 극중 해나의 몸매 강조 교복, 원화의 롱코트 교복은 웃음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저희 때도 진짜 그렇게 교복을 리폼해서 입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민호 씨는 어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키 클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교복을 큰 거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키가 안 컸습니다. 키가 안 커가지고 교복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80년대 김한선 씨 스타일로 이게 크게 이제 옷을 교복을 입고 다녔죠. 근데 요즘 오버핏이 그렇게 유행이에요. 그때 사진 지금 이렇게 보잖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할걸? 유행 돌고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무비 잡학 제2강은 연예입니다. 또 제 별명이 진짜 최카운슬러예요. 족집게 포인트로만 알려드릴게요. 연애, 사랑을 잘 하고 싶다면 권태기를 극복하라. 참고 영화는요, 내 아내의 모든 것입니다. 한국분이에요? 이러다 말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일본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두영과 정희는 7년차 부부인데 예뻤던 아내는 쌈딱이 다 됐고 둘 사이에 권태기가 보이는데 권태기의 이 징후 1.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죽수 안 마셔도 돼. 마시기 싫은 건 안 마셔도 되는 거야. 나 냉장고에 담배 좀 갖다 줘. 내가 끊고 싶을 때 끊을 거야. 누가 뭐라 그러냐고 지금. 지금 눈치 줬잖아 방금. 뭐? 2. 창피한 것이 없다. 나 똥 싸 문 닫아. 마셔. 싼 음식이잖아 지금. 쌈에서 시집 있는 거보다 쌈에서 마시는 게 덜 이상해. 쌈에서 시집 있는 거 좀 이선적이지 않아? 차라리 먹고 사는 게 인간적이지? 알았어. 3. 상대방과 떨어져 있고 싶다. 그 평창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저요. 제가 가고자 합니다, 나이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4. 상대방의 행동이 다 싫다. 숨 쉬는 것도 싫어. 밥 먹는 것도 싫어. 약간 이런 식이 온단 말이죠. 그러지 좀 마. 왜 담배를 꼭 좀 냉장? 그만해. 담배로 볶음밥 만들어 먹을 것도 아니고. 아주 시원하게 풀려 그런다 시원하게. 민호 씨는 만약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같은 취미를 시작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유튜브 편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쉬고. 개꿀? 저는 이 영화에 이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권태기 팁 1번. 새로운 자극 주기. 제 아내를 욕해서 제발 저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남편 두현은요, 옆집 카사노바 성기에게 자신의 아내를 유혹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뜨집잡아 헤어질 심산인 건데 오히려 부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옆에 두는 건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이 영화 속의 팁은요,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성기가 하는 행동을 잘 보고 배우란 말이죠. 먼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끔은 오글거려도 이런 달콤한 말을 하면요, 굉장히 또 마음이 선덕선덕 한단 말이에요. 웃으니까 아름다우시네요. 본인이 이쁘다는 거 알고 있죠? 만약에 엇갈리면 미화하고 곳에 가 있어요. 애기니까. 애기래. 나 이렇게 큰데 애기래 막. 우량하네. 어떡해, 나 진짜 좀 보호받는 기분인데? 약간 이런 말. 느닷없이 세레나데를 불러준다거나.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 봐. 남자만 노력하는 건 또 안 되죠. 여자들도 다 방법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요리를 차려주기도 하고요. 가볍게 춤을 춰보기도 하고 또 연애 시절처럼 딸랑딸랑한 목소리로 설레게 하는 거죠. 私たち初めて出会った時のこと時々思い出したりする? 부부가 아니고요. 아직 연애하는 커플이라면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권태기 팁 2.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 시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I've fallen in love with you. No, Anna, you can't love me. 1편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두 주인공 크리스찬과 아나스타샤가 헤어집니다. Christian. 그런데 이 2편에서요. 크리스찬이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재회의 기회만 찾으면서 계속 티를 내죠. Anastasia Steele? 취직 소식을 듣고 꽃을 보내기도 하고 사진 전시회에서 아나스타샤 사진만 모조리 사들이기도 해요. 이 정도면 뭐 노력이 굉장히 가상한데요. 헤어져 보니까 이제 소중함을 아는 뭐 그런 걸까요? 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I want you back. I mean, we only do what you're comfortable with. But you need all those things. I need you more.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좀 바뀐 거죠. 아나스타샤가 싫다는 건 안 하고 또 다시 새로운 관계로 불붙을 수도 있고. 극 중에서는 요트 여행을 떠나는데요. 꼭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요트 여행이 아니어도 근교 여행이라도 가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권태기 극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팍 마지막 3강은 가장 주목해도 좋을 취업 면접 코치입니다. 합격하려면 이들처럼 하라. 가장 먼저 영화 언터처블 1% 우정 속의 가식 제로형입니다. Je vous en prie, asseyez-vous. 극중 흑인 청년 드리스는 몸이 불편한 백만장자 필립의 간병인 면접을 보는데요. 차림부터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다들 구두에 양복을 차려입고 왔는데 혼자만 운동화에 편한 복장을 하고 오질 않나. 자기 순서도 아닌데 순서를 못 기다리겠다며 그냥 들어가 버리고 잘 보이려고 하기는커녕 대충 서명이나 해달라고. Je vais faire signer un papier. On n'a pas d'autre motivation dans la vie. Si, j'en ai d'autres. Ça, c'est très motivant, ça. 자기 모습 그대로 면접을 보는데 합격을 해버리고 맙니다. Bon, bah revenez demain, à 9h. 그런 거 아닐까요?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지금까지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거? 가식 없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쟤는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얼떨결에 합격한 드리스는 필립을 환자가 아닌 친구로 편견 없이 대하면서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스토리가 바로 실화라는 겁니다. 드리스 역의 실제 인물도 솔직당당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선을 다해 자기 어필을 하는 노력형입니다. 바로 국제시장의 덕수인데요. 파동, 광부 모집, 광부. 독일로 파견하는 광부 모집 면접을 보게 된 주인공 덕수와 달구. 체력 테스트를 포함한 면접이라 미션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쌀 한 가마니 무게는 대략 80kg 정도라고 해요. 건장 성인 남성 한 명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 주인공 덕수는 바로 통과해버리죠. 합격. 윤덕수 씨는 필기시험 성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광산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무래도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면접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 갑자기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던 달구도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면접장 분위기는 갑자기 천하제일 애국심 대회가 되어버리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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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국심이 투철하다는 종합평가와 함께 면접에 합격하게 되죠. 저 자세는 배워야 돼요. 네, 마지막 유형은 강한 한방, 임팩트형입니다. 영화 가족의 탄생 면접 장면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늦게 오신 분은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알죠. 극중 선경은 면접 시간에 늦어버리고 마는데요. 근데 저 이거 보면서 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왜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면접에 3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봐주더라고요. 맞아. 좀 냉정하죠. 예. 근데 또 이제 영화 속 저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카스를 또 이제 주면서 막 애교를 떨잖아요. 근데 바카스를 사러 들어가서 고르고 이제 계산하고 나올 시간이었으면은 면접에 안 넣어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무리 작은 바카스라지만 이 향응성 물품 전달로 또 이제 공정성 또한 훼손했거든요, 이게. 현실에서 절대 통하지 않고 또 절대 훼손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아니, 나는 떨어지고 구유진 씨는 붙었으니까. 그런데 공감 가는 것도 있어요. 성경의 면접을 보는데 제 모습을 다 어필하지도 못했는데 면접관이 네,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허무하게 이제 면접이 끝나버리는 게 이제 아쉬워서 성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예,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私はこの会社に入るために3年以上準備しました。家でも毎日日本料理だけ食べますよ。 안 붙여줄 것 같자 맨날 밥도 일본 요리만 먹는다는 무리수에 갑자기 일본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면서 면접관에게 임팩트를 남기죠. 마지막 기회를 잡는 건데 실제 면접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면접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채 면접이 끝나간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최고다우션 알아두면 쓸데있는 무비 잡탁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 얇지만 넓고 신박한 꿀팁이 터진다.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보는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 유성경입니다. 저희 늦게 오신 분은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알죠. 저도 면접 때 늦는 사람 싫어해요. 근데 잠깐만 앉아보세요. 오늘 힘드셨을 텐데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私は 유성경と申します。 観光ガイドはサービス精神を基本にした責任感はもちろん慎重性と決断性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오늘 최고다우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1위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